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청의 안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야,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이재명이 하나 잡으려고 이거 완전히 정말 수사 능력의 낭비를 이재명이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그 검찰의 수사 능력을 갖다가 완전히 훼손시키는 이 죄 하나 좀 만들어낼 수 없을까요? 이 죄가 제일 큰 죄인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민생 수사도 해야 되고 뭐 수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 왕들도 수사해야 되고, 람보르기니, 그다음에 이 제일 고급차 있잖아요. 예, 제일 고급차 그 여성 거의 뭐 생명을 잃게까지 한 그 자동차, 이런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또 이런 그 살인범들, 요런 수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 큰일 났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대선 공작과 관련해서 경찰에 지금 압수수색을 딱 뉴스타파하고 JTBC 이 관련 인간들 싹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요 뉴스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좀 들어주시면 대단히 좀 현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 구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내 또 이재명과 관련된 대선 공작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2021년도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후로 해서요. 그러니까 전이죠. 9월 10일 날, 그러니까 15일 날 인터뷰를 했고요. 9월 10일에 정무방, 그러니까 정무방은요, 이재명의 최측근들이 노는 단톡방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 카카오톡의 단톡방이 아니라 텔레그램 방에 설치되어 있는 단톡방입니다. 그래서 정무방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듯이 여기는 저희들끼리 최측근 10명들이 10명이 말이죠. 자기들끼리 은밀한 얘기, 보안을 지켜야 할 얘기, 어디서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을 거기서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무방, 여기에서 틀림없이 이거 김만배, 이거 대선 공작이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무방에 대한 수사로 확대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를 정조준하고 있는 대선 공작의 전모가 말이죠. 지금 대장동 사건이 뭐 한 1년 걸렸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왜 1년 이상 걸렸냐면 문재인 검찰이 봐주다 보니까, 뭉개다 보니까 그렇게 걸린 거고, 지금 대선 공작은 속전속결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장동, 백현동, 청자동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이 대선 공작 관련 뉴스를 제가 어느 방송보다도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 예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또 추미애가, 추미애 이거 잡아드려야 되는데, 추미애 때문에도 잠이 안 와요. 열받을 때 가끔. 제가 어찌되기도 추미애 생각하니까, 사실 이거 어제 밤에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 방송 관계, 이 마이크를 최근에 아주 좋은 걸로 좀 바꿨는데, 요게 좀, 연결에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 제가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추미애 거를 오늘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데, 추미애요, 일가족이 아주 출세 다 할 뻔했어요. 자, 아들은 그 황제 휴가를, 나왔었잖아요. 근데 형부 전혀 이 교통, 수송, 운송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버스 공대조합. 이 사람은요, 건국대학에서 행정직원으로 평생을 건국대학교 직원이었어요. 35년간. 이런 인간을 갖다가 지 형부라고 해가지고 버스 공제조합의 그 좋은 자리. 이거 국토부에서 일한 한 1, 2급 고위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예요. 예, 은퇴하고 나면.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억대 연봉에다가 뭐 자동차 나오지, 기사 나오지, 여비서 나오지, 그 다음에 법인카드 나오지, 아주 횡재하는 자리예요. 예. 더군다나 교직원 출신이 간다? 이건 횡재 정도가 아니라 황제되어 가는 겁니다. 여기를 슬그머니 취업을 했어요. 요거를 문재인 검찰에서, 이게 이제 진정서가 들어갔고, 문재인 검찰에서 조사했는데, 당연히 혐의 없음이죠. 아들도 혐의였고, 추미애도 혐의였고, 추미애는 이해충돌도 안 되고, 모든 국가기관이 전부 추미애한테는 꼬리를 팍팍 내렸잖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아들 문제는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다시 진행 중에 있고, 이거 아들도 이거 상응하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형부 요거 무혐의 처벌된 거, 요거를 지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여러분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요것도 제가 어제부터 보도해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관정장학재단, 아주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1조 7천억.
이 장학재단에 이종관 이사장, 그러니까 재단의 이사장이죠. 이종환 이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말이죠. 이종환, 그러니까 삼영화학그룹의 명예회장으로 돼 있는데, 이종환 회장이 딱 100세에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시아 최대 규모, 삼성보다 더 커요, 여간. 예. 그래서 정말 인재를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장학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그야말로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뉴스 어제 보니까 조선일보에서요 랭킹 1위 기사로 마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상당히 많이 읽히는 인구의 신문에 지금 쇠자대가 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또 자세하게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타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 뉴스타파하고 그 다음에 JTBC 요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압수수색 대상으로 돼 있는 데는요 마포에 있는, 그러니까 우선요 뉴스타파는 중구에 있어요.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이거 등록 취소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JTBC는 이제 마포에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뉴스타파에서 이거 들은 대로 쓴 게 아니라 조작해서 쓴 봉지욱 기자. 이 봉지욱 기자하고 또 뉴스타파 기자 이런 사람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지금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봉지욱 기자는요. 여러분들께도 1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인터뷰가 다 끝나고 보도를 다 하고 나서 가짜 보도를 작년 2월 20일하고 28일 두 번이나 이 가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실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서 어디로 튀었느냐? 바로 뉴스타파로 튀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는데, 이거 핵심은요, 여러분들 뭐,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는데, 핵심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제 앞으로는요, 이 대선 공작 뉴스가 제일 큰 탑 뉴스가 돼요. 왜? 이거는요, 헌법, 이런 사람이 만약에 공직자다. 그러면 이게 탄핵감인 거예요. 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요거를 딱 훼손시킨 이런 인간들이 반국가 세력이에요. 반국가 세력. 그리고 이 사이비 사회주의,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요. 대선 공작. 자, 2021년도 9월 15일 날 김만배가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요런 쪼의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 가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신문에는요. 대선 공작이라는 말보다는 허위 인터뷰라 나오는데 이거 신문에서 이 네이밍도 바꿔야 됩니다. 허위 인터뷰하면 허위 인터뷰 수준이 얼마나 많아요. 별로 느낌이 안 와요. 허위 인터뷰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 근데 대선 공작 인터뷰예요. 예, 그래서 대선 공작 인터뷰에서 몸통은 이재명이가 아니고 윤석열 당시 후보야. 요렇게 인터뷰를 딱 가갖고 그것이 그 다음에 딱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에서 딱 터뜨리고 뉴스타파가 딱 터뜨리니까 좌파 매체들이 일제히 싹 다 그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해.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전부 다 고발됐어요. 왜? 고발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뉴스타파 보도 플러스 좌파 매체들보다 더, 정말 기가 막힌 짓을 한 것이 이게 JTBC예요. JTBC는 2월 20일이라고 28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벌써 싹 몸통은 윤석열이야. 이걸 보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봉지욱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 거기에 딱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보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금 털고 있다. 그리고 김만배가 이 신앙님하고 만나갖고 인터뷰 대가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요. 1차적으로는 인터뷰 대가고 2차적으로는 지금 이재명의 경선 자금, 대선 자금을 도와준 게 아니냐. 이 책 3권을 사준다는 명문 하에 돈을 얼마를 주느냐? 친절하게도. 어떤 사람이 책 사는데, 부가가치세까지 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도 책을 그동안 2권 썼는데, 김만배를 저도 진작에 만났으면 제 책값으로, 이 텍스까지 다 해서 받는 건데, 참, 김만배를 좀 알았어야 되는데, 참 후회스럽네요. 이런 제가 보기에 책 사는데요, 세금까지 내주고 책 사는 사람, 이거 기내수에 올라가야 돼요. 이게 책값일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그래서 1억 6,500만 원을 줘요. 요게 이제 핵심으로 돼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왜 이게 그 공작이고 가짜 뉴스냐?
이게 당사자가 누굽니까? 조우영 때문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조우영이가 검찰의 조사를 받아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 타주고 그냥 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이 수사가 그냥 그걸로 흐지부지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사자인 조우영 씨가 21년도 11월 24일 날 문재인 검찰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나 윤석열 검사 만난 적이 없어. 알지도 못해. 나는 박아무개 검사한테 조사를 받았어. 이게 박길배라고 나중에 나왔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면 부인. 그리고 김만배도 작년 2월 26일 날 검찰 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가 누군지도 몰라. 조용에게 커피를 타준 박아무개 검사는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위 인터뷰, 대성공자 인터뷰를 한 것은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신랑님한테 내가 좀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 거고 내가 조미료 좀 친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 당사자인 조우영, 그러지 김만배 요 두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야 라고 검찰에 이미 다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이게 지금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보도를 해서 지금 세상을 뒤집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2의 드루킹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그야말로 0.78% 차이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28만 표 큰일 날 뻔했어요. 문재인이가 거덜낸 대한민국을 갖다가 한 번 더 거덜내면요. 대한민국 국호를 바꿔야 되는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어요. 왜? 아니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2차 대전 이후 제일 성공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앤드 시장경제. 그런데 이런 나라를 문재인이가 거덜냈잖아요. 거덜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문재인 전 정권까지 국가 부채가 600조로 다 유지가 되어 왔는데 문재인 때 5년 동안에 400조가 국가 부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1000조가 넘어가요. 이러니까 이게 거덜낸 거죠. 이 거덜낸 400조를 거덜낸 것도 양이 안 차갖고 이재명 같았다. 이재명은요. 무슨 복지입니까? 야, 기본복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융자, 기본 이게 기본이라는 말이 사회주의, 기본 이퀄, 이재명식 기본 이퀄 사회주의예요. 포퓰리스트의 전 세계의 가장 큰 대가.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 들었었다 그러면요. 5년 동안에 아마 이 문재인의 2배, 800조의 부채를 더 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 부도 사태가 나요. 그러니 정말 이게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가. 안 그렇습니까?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큰일 날 뻔 아는 것만큼 죄를 완전히 씌워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요. 자, 그러면 이 봉지욱이라는 인간은 이게 어떤 인간이냐? 이거 얼굴 보십시오. 이거 얼굴, 이거 조작뉴스의 대가죠. 자, 봉지욱의 이제 프로필을 보시면, 이거 이 봉지욱의, 이거 프로필, 이게 너무 이게 빡빡하게 있어가지고, 잘 안 보실 건데, 제 얼굴을 가리고. 자, 2011년도에 JTBC에 탐사보도 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2년도 10월까지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로 이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직하느냐? JTBC에서 가짜뉴스 다 만들어서 보도했으니까, 지 양이 찬 거죠. 그리고 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요. 이 상이 말이죠. 2018년도부터 상을 몇 개나 받았느냐?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나 받아요. 11. 이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 부분 상까지 받아먹어요. 이게 이제 대성공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연 상도 또 받아요. 그 다음에 이 민원연 민주시민언론연합 요런 데 상을 싹 다 이달의 상도 받고 좋은 프로그램 상도 받고 그래서 주요 보도를 보면 최은실의 독일 은닉자산 문제, 박근혜 청와대 간호장교 미국에서 현지 보도한 거, 그 다음에 칼 미얀마 사건 등등 윤창중 이 성추행 사건 등등 인혁당 사건 이런 것들을 보도해요.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문재인 때 집중적으로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좌파니까 이재명하고 같은 부류. 그러니까 윤석열과 관련된 가짜 몸통 뉴스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떨어뜨리는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되면 평기자니까요. 바로 홍보수석은 안 되겠죠. 그죠? 대변인 정도 아니면 비서관 정도 하다가 이재명 정부 끝날 때쯤 하면 이제 홍보수석 한번 하겠죠. 요걸 노리고 갔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게 합당한 합리적 추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대로 털고 있고 이게
대선 공작,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의 핵심 이슈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서울신문에서 아주 좋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텔레그램 방이 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방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 텔레그램 방에서 말하자면 최측근들 10명이 여기서 이 서로 정보를 교환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10명이 누구냐? 예, 10명이요. 제쪽, 정진상, 김용, 이 정도만 아시죠? 그 다음에 성남FC, 여기 후원금 받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석훈 대표, 이런 아주 핵심의 핵심 노른자, 딱 이 사람들을 갖다가 텔레그램 방에 딱 넣어놓고, 여기서 이제 모든 정보를 교환하고 대선 작전을 노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무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여론을 잘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을 갖다가 급격히 끌어올릴 것이냐. 그래가지고, 왜냐면 2021년도 9월이니까 지금 경선이 지금 막 지금 진행될 때잖아요. 그래서 이낙연을 완전히 아웃시키고 본선으로 간다. 이런 걸 당연히 논의했겠죠. 그러면서 이게 반드시 김만배하고 지금 신앙님의 대선 공작 관련 사항도 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다? 이거 자체가 비밀 얘기를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정보 교환하는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텔레그램 범죄 걸리는 사람들 다 보면 전부 텔레그램 방에서 놀다가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에 이 단톡방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고 이게 은밀한 공작성 이 장으로 온라인 장 커뮤니티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무방을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뭐가 왜 문제느냐? 자, 허위 인터뷰가 9월 15일 날 열렸잖아요. 그런데 9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느냐? 정진상이가 유동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만배 핸드폰 번호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김만배가 말이죠. 이 김만배가 그 9월 14일 날, 그러니까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하루 전날 본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이 벌어지니까,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근거를 인멸하려고 본인이 그동안에 썼던 휴대전화를 부숴오고 불태워버려요. 해지해버려요. 번호를. 이러니까 정진상이가 그동안에 연락하던 번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유동규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그 김만배 전화번호 좀 빨리 좀 알려줘.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대선 공작 맞물리는 거잖아요. 김만배, 신앙님, 정진상, 정점에 이재명 딱 구도로 가는 거예요. 요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 정무방을 수사하겠다, 털겠다. 그리고 이 인터뷰 한 이후에 집중적으로 김만배가 이 남욱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우영 이런 대장동 일당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거 앞으로 말이지 신문에 이재명 이름 자꾸 나오면 안 돼.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야. 요렇게 회유 압박을 하는 정황들이 이미 여러 차례 나왔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정무방 개설한 거. 그 다음에 정진상이가 급하게 쫓기는 기분으로 유동규한테 야, 유동규, 너 이재명 전화번호 좀, 저 누구야, 김만배 전화번호 좀 빨리 알려줘. 이렇게 하는 거. 왜냐면 김만배 옛날 전화번호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으니까. 예.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무방 개설된 시기. 그 다음에 김만배 핸드폰도 버리고 새로 개설해갖고 정진상이가 급히 찾은 거. 요런 것들이 말이죠. 아주 그 대선 공작과 연계될 가능성을 지금 아주 면밀히 지금 추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미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재명의 통신 자료, 이재명이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이재명이가 주고받은 요때를 전후해서 이 문자, 메시지, 요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검찰이 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9월 15일 전후에 이재명의 통신 내용, 그 다음에 2022년도 작년 대선 3일 전 뉴스타파 보도 전후에 이재명의 통신 이 상태, 요거를 통신 정보를 지금 입수한다.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수사거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수사를.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추미애 관련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기사가 조금 기는데요.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미애가 이제 현직 법무장관이 됩니다. 자기 형부를 갖다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앉히는데 개입을 했다. 이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 의혹은 맨 처음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진정서를 제출해가지고 쭉 수사를 했는데 문재인 검찰에서 이거를 무혐의 처분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말이죠. 이 진정서가 다시 서민대책위가 대검에 접수를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접수를 해서
7월 7일 날 대검에 접수하니까 7월 11일 날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이거를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매일경제 단독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도하 모든 언론이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빠 찬스가 아니라요. 이거 형부니까 처제 찬스네, 처제. 맞죠? 예, 처제 찬스. 처제 찬스를 이용해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 형부가 뭐 했냐면 건국대 교직원만 평생을 한 사람이에요. 35년간. 그러니까 뭐 학교, 대학 행정, 이거는 뭐 대학교 이 행정 업무냐 뭐 빠끔이겠죠. 전문가겠지. 그러나 아니 버스 공제조합하고 건국대 교직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대체.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국대 기획조정처의 과장부터 예, 건국대 법인, 사무국장, 비서실장, 상임감사 요런 거를 갖다가 쭉 역임하면서 평생을 교직원으로만 활동해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느닷없이 버스 공제조합 억대 연봉 황제 대우 받는 여기에 2018년도 5월에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추미애가 장관이 아니고요. 무려 당대표였어요. 당대표. 추미애 이제 당대표 끝나고 나서 나중에 됐잖아요. 그러니 아이 실세 여당의 당대표니까 얼마나 세요. 아주 대통령 다음으로 센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추미애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리고 이 버스 공제조합 이 교통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근데 그때 국토부 장관은 누구냐? 김현미. 김현미는 누구냐? 같은 민주당. 아, 그러니까 같은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둘이서 아이고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겠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친구라고든지. 예.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경력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임하는 절차, 특채 채용하는 절차도 문제가 많아요. 단독 후보로 추천이 됩니다. 단독 후보. 공모 경쟁, 물론 이런 거 공모 경쟁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공모 경쟁 해봐야 추미애 형부로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후보가 오히려 사실상 이거 속 편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공모를 하고서 이 추천, 거기에 응모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공모하면 사람들이 막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응시하는 사람들이. 근데 공모 절차도 없어. 그래서 단독으로다가 추천이 돼서 이사장에 도장 빡빡 찍고 이사장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력서 아니면은 자기 직무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직무계획서조차도 내지도 않고 딸랑 그 잘난 이력서 하나만 딱 올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사청문회 할 때 장관, 이때 처음으로 불거지는 겁니다. 그때 김도우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추미애가 얼마나 그 당시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주 딱 빼는 건 선수잖아요. 발 빼는 거. 저와 상관없다. 저의 친인척은 경제활동할 자유가 없어야 하는 거냐.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설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작년 1월 말 2022년도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문재인 검찰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딱딱 도장 찍었어요. 이거 다 털어내야 돼요. 이 당시 수사 검사들도 전부 다시 털어야 된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문재인 정권의 실사와 관련된 지금 현재 우리 검찰 또는 경찰에서 재수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당시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 라인 전부 감찰해라. 전부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겠다. 그래야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 간데 이렇게 노른자위를 캐는 그렇죠? 아주 갑질을 하는 이것도 넓은 의미의 갑질이잖아요. 처제 찬스 이런 거를 없앨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부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의 명예회장님이 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우선요 내일 아침에 서울대 병원 종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의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합니다. 3일장으로 하여 어마어마해요.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1조 7천억. 예, 1조 7천억이고 지금 국내외 명문대 지금 재학생이 1000명 안팎. 그래서 150억 정도를 지급했고 지급한 장학생이요. 23년간에 걸쳐서 1만 2천여 명. 금액으로 2,700억 정도고요.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만도 750여 명. 예, 그리고 이 장학금만 낸 게 아니라 서울대학에는요, 600억 원, 2012년도에 600억 원을 기부해서 서울대 전자조사관을, 도서관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서울대 사상 최다액 기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년에는 이제 한국의 노벨상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너희 장학생 대상을요, 우리 한국인으로만 하지 않고
한국인에서 아시아인으로까지 넓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건강하셔가지고, 김해 밀양 구미에 있는 공장을 다니면서 경영 일선을 챙겼던 현역 CEO였고, 그렇기 때문에 관종 이종환 재단, 여기에서는요, 세계 최고령 100세 CEO로 등재하기 위해서 기네스 북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종환 회장은요, 23년도에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가지고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44년 일본 이 메이지대 경상학과로 유학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일본 측 학도병으로 끌려갔고 소련, 만주, 그리고 오키나와 이런 데서 사선을 넘나들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해방 후에 두 번째 인생을 산다. 그래서 부강병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가로서 쭉 아주 대성공을 해 오신 분이고 2000년도에 관정 이종환 재단을 만들어옵니다. 이 만들어갖고 본인의 재산을 전부 다 이 재단에 넣었고요. 그동안에도 이제 이 이종환 이 회장 기사 좀 나왔어요. 아들, 딸에게는 단 1원도 남겨주지 않겠다.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 꿈을 가지고 그야말로 인재를 지금 키워왔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국내 최초로 1조 원 장학재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요, 남아있던 자투리 재산인 부동산과 현금 300억여 원을 정리해서 재단에 또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단 규모는 1조 7천억. 개인이 설립한 재단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평소에요, 돈을 벌 때는 천사처럼 벌 수는 없지만 쓸 때는 천사처럼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직접 만든 말이 있다고 해요. 공술의 만수유 공수거. 이 말을 만드는데 공술에 빈손으로 와서 만수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만수유, 손 숫자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손에 가득 채운 뒤에 그 뒤에 그 사회에 돌려주고 손에 가득 채운 뒤에 그것을 다 사회에 돌려주고 빈손으로 가라. 그래서 공술의 만수유 공수거 이 말을 스스로 만들었고요. 굉장히 근검절약하는 분이라서 평소에도 짜장면, 된장찌개를 주로 드셨고 그래서 짜장면 할아버지다.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100세까지 장수를 했느냐? 규칙적인 생활에 절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대, 70대부터는 모든 식사에 드레싱 없이 야채를 즐겨 드셨고 술은 하루에 와인 한 잔 정도밖에 안 했고요. 90대 중반까지 골프를 즐겨서 에이지 슈터라고 하는 그런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골프를 잘 치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눈을 감기 전에 가족과 지인들한테 한 말은요. 정도를 지켜라. 결국은 정도가 이긴다. 재단을 용속되게 잘 운영해달라. 이런 유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라라는 말도 남겼고, 그리고 이제 장남 이 삼영화학의 이석준 회장은요. 아버지 뜻을 잘 받들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고, 유족으로는 장남 이석준 회장을 포함한 이남 사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는 분은 그는 정말 이 개인이요, 이 기업이 아니고 개인이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사제를 공술의 만수유 공수거 딱 해서 아시아 최대의 장학재단을 만든 거. 그리고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도록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한테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다는 점은요. 한국 사회, 물론 한국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벌그룹이 이렇게 성공한 나라도 거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재벌 기업인들한테 전부 미안한 얘기지만 2세 친구 3세, 4세, 5세까지 내려가잖아요. 장기적으로 이런 이 2세, 3세, 그야말로 피를 타고 내려가는 이 재벌 기업들의 상속 경영, 이 시스템은 조조익선, 빠르게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종환 관정, 이 재단에 이종환 회장 같이 전 재산을 1원 한 푼 자기 자식한테 안 주고 전부 장학대다 기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정신의 100분의 1만이라도 재벌 그룹들이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L기업 회장 자리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 물론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국가 경영에 크게 기여하는 거. 현재까지는 기여하는 측면이 좀 부정적인 측면보다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말이죠. 이 재벌 기업들의 이 경영의 투명성. 예를 들어서 이재용 그 경영 투명성 이거 못 지켜가지고 결국은 난리 쳐갖고 지금 재판받고 구속되고 그 곤욕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말이죠.
시스템적으로 정권에 따라서 재벌 그룹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DNA에 의해서 이 재벌 그룹들이 상속이 유지되는 거. 이거는 빨리 뿌리를 끊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좋은 아침 첫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 이 댓글로 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